반갑습니다. 오늘은 임술일주 사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임술일주가 이 백호개강에 대표적으로 강한 성정을 가지는 이 우리 머리의 브레인의 핵심인 임수와 임양수와 그리고 이 임양수가 이 평간 술토를 깔아가지고 이상적이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그래서 본인이 머리가 되어가지고 이 상황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살펴본 임술일주들을 보면 이건희 회장이라든지 삼성 회장이라든지 싸이라든지 그죠? 또는 서당 훈장님이라든지 다 여하튼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대장질을 해야 되는 그런 백호개강의 기운을 쓰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렇게 간대지에 월살이 있으면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운이 많고, 편간이 있기 때문에 이 편간이 있으면 그 자기 하는 일에 워커홀릭 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죠. 근데 여튼 이런 임술일주 사주들이 보면 되게 넌 밑에 있기는 좀 싫어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 앉아 이 축월의 임수 한번 보세요. 이 사주는 축월의 임수입니다. 이 수가 여름에 수가 되면 쓰임이 많아요. 그런데 이 축월의 임수가 되면 물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에 대한 그런 자기 자존심이라든지 자기 주장이 좀 강하죠. 거기에 이 축월이라는 것이 정관 아닙니까? 정관은 원칙, 신용, 법대로, 고지곧대로 이런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 정관에서 이 축중의 신금인 정인이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관인상생, 정관정인, 모범생 사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월이 신축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주는 뭡니까? 정관정인의 아주 모범적이고, 그죠? 그런 뛰어난 관가, 명성가, 거기에 인성, 인정까지 받는 그러한 정인의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집안이 상당히 고위 관료가 많이 나오는 그러한 집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맹문가 집안에 태어난 아들이 되죠. 정관정인을 그대로 쓰죠. 문제는 이 뭡니까? 이 사주의 용신이 이 정인인데, 이 정인격이지 않습니까? 정인격은 반드시 그 인정받는 정통의 문서를 쥐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빠른 길이 공부죠. 그래서 정인격들은 공부했습니까? 어떤 자격 가지고 있습니까? 부모 어떻습니까? 딱 이거부터 물어보죠. 근데 뭐 정관정인이니까 명문가죠. 실제로 이 집이 명문가의 큰아들이고 정인이니까 또 큰아들이죠. 문제는 역시 용신이 기반, 용신이 묶이면 문제가 되죠. 더군다나 그 중에 사길신, 재간인식이라는 재성이나 정간이나 정인이나 식신에 해당되는 이 사길신이 특히 용신인데 묶인 것은 이 타격이 크다고 보죠. 그것이 이 병화라는 재에 묶여버렸어요. 특히 정제는, 특히 정인은 재의 공격을 받으면 안 됩니다. 정인이라는 것은 안정적으로 공부를 하고 수용을 해야 되는데, 재가 오게 되면 재미를 쫓아가게 되죠. 그래서 재극인, 이걸 우리가 탐재 개인이라 한다 아닙니까? 그죠? 공부하는 사람이 뭡니까? 재미에 빠져가지고 여자에 빠져가지고 있는 형상이 되는 거죠. 공부에 집중이 될 택이 없죠. 원래 우리가 인성 중에서도 수의 인성, 목의 인성, 금의 인성이 있지만은 이렇게 신금의 인성이면 상당히 요약 정리를 잘하는 인성이죠. 꼼꼼하고 섬세하면서도 요약 정리를 잘하는 그런 공부 잘하는 수 있는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 편재는 변화가 많은 아주 재미있는 자극적인, 더군다나 하니까 뭐예요? 눈에 보여지는 감각적인 그런 재와 내 인성이 합이 딱 돼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의 해석을 기반이라 해가지고, 기반은 묶어놨다 이 소리죠. 인성의 작용도 없어지고
병화라는 재의 작용도 없어진다. 이런 해석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나의 인성이, 나의 마음이 재미에 합의되어 있다, 돈에 합의되어 있다, 여자에 합의되어 있다, 이런 해석을 하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내 엄마가, 인성이 내 엄마잖아요. 내 엄마가 아버지한테 잡혀 있다, 또는 엄마와 아버지가 서로 있으나 없는 것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죠. 더군다나 이 사주가 임술개해가 되면 이 축토가 공망이 됩니다. 부모 자리가 공망이 되면서 용신이 합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명문가의 아버지가 있는데 공망이라, 부모가 있는데 공망이라 작용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가 인성이 재에 합의되어서 딴짓을 하고 있네. 더군다나 이 초년의 병인이라는 이 병화가 임목의 목생하 장생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 병화가 편제로서 얼마나 재밌겠어요. 더군다나 축을생 아닙니까? 축을의 가장 중요한 것이 조한데, 조훈데, 조우적으로 이 병화가 나타났으니까 이것이 너무 좋죠. 얼어 있는데 따뜻한 태양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내 인성하고 합을 하고 있네? 그러면 더 좋죠. 그러면 이 사람은 욕망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 관인상생에 아주 좋은 기운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의 덕을 보기가 어렵다. 왜? 유혹에 잘 빠지는 사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운도 보세요. 목화로 와버리죠. 이렇게. 그런데 나는 임술일주잖아요. 고집 세고 한 카리스마하고 내 주관대로 밀고 나가리 하고 굽히기 싫고, 그죠? 더군다나 쟤를 임묘시키고 싶잖아요. 이 쟤를 내 손아귀에 넣고 싶잖아요. 나의 관을 잡아 넣고 싶어 하잖아요. 임묘. 그러다가 인호술이라는 이렇게 삼합으로 합국이 되어서 그 기가 떴죠. 병화로. 그러면 이 쟤를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부모 자리하고 형사를 쳐버리죠. 그럼 뭡니까? 매 야단 맞는 거지 뭐. 또는 내 입장에서는 부모의 정관정인의 법대로 모분적인 게 답답하고 깝깝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를 하면서 이 술중의 정화제를 보고 제극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술중의 정화가 이 축중의 신금 인성을 제극인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볼 때는 이 친구가 청개구리고 오데스 이 집안에서 이런 명가집에서 명문집에서 어떻게 저런 인간이 태어났나 하고, 이 친구 입장에서는 어째 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고루하고 답답하냐, 그죠?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집에서는 청개구리 말썽쟁이로 통하고 어린 시절 쭉, 그러고 특히 엄머리하고에 있어서 축술형, 엄머리하고 관계가 특히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학창시절에도 안 좋았지만은 그 중에서 특히 28세 대운, 이 갑진 대운 들어오면서 그 악화 정도가 더 심해졌어요. 이 진술충에 축진파가 나버리죠. 이 형태 자체가, 그죠? 그러면서 이 식신이 식신생재를 하면서 제극인을 딱 때려버리니까 이 시기에 더 안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작년 무술년이 아주 안 좋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 여자 저 여자 또는 내 우선 재밌는 것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고, 부모님들은 그것이 답답해가지고 계속 바르게 살기를 요구를 하지만, 그러고 이게 명문가가 되다 보니까 시시시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속된 말로 쪽팔리다 해야 되나? 더군다나 장남이 이러니까, 그죠? 그래서 부모님이 네가 하루살이가 왜 그렇게 하루만 살고 말 짓을 하느냐, 이렇게 앉아 이야기하는 거고, 이 친구는 부모님들이 너무 답답하고 깝깝해서, 왜냐하면 신축이라는 관인이 나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재밌어 하는 것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죠? 식신제잖아요. 그래서 인호술로 병신합으로 끌고 들어오고 하죠. 끌고 들어오고 싶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꾸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고, 아직 결혼을 못했는데 이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의 자식은 뭐예요? 자기와 부모와 같은 사람이 복제돼서 나오겠죠. 그럼 자식하고도 또 좀 이렇게 코드가 맞지는 않겠죠. 또는 이렇게도 됩니다. 이 친구가 나중에는 자기의 잘못을 형살로서 깨닫고 다시 그 부모의 이 명문가의 모습을 신축으로서 다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자식이 되든지 또는 자기의 미래가 되든지, 그렇죠. 이 신축이라는 것이 그대로 이것이 이제 복음이죠. 월에 있는 부모의 이 정간정인이 내 시에까지 그대로 가는 거죠. 하지만 그 가정의 축술형이라는 갈등 요소는 항상 있다. 그런데 이 중년을 넘어가는 시기는 내가 술중의 정화로서 부모 자리에 이 정인을 재극인을 하지만 내가 후반으로 가면 내가 이 축중의 개수를 가지고 이 술중에 있는 정화를 이렇게 극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재가, 재를 쫓는 마음이 약해지게 되죠. 문제는 대운이 뭐예요? 재운으로 간다는 게 이제 문제지. 그죠? 재운으로 간다는 것이 이제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재를 통과시켜주는 이런 무신운 정도, 그죠? 무신운 이후로는 이 친구의 이 신축이라는 이 기운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근데 그 가는 과정이 역시 이렇게 용신이 기반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서 인호술이라는 합을 짰어. 물론 오화가 없지만 이 오화를 당겨오죠. 공역으로. 이 기가 드러나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극인의 어떤 상황, 탐재 개인의 상황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친구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 자식을 놓고 나면 이 시에 있는 신축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아마 그 뒤시기에는 부모님 바람대로 다시 그런 명문가의 자제로서 정당한 행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운에서 계속 방해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사주가 만약에 그 부모님이 정간정인의 이 간인의 모금적인 것을 고집하지 않고 이 친구의 초년에 오는 목화의 운을 만나서 보였고 외국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그죠? 이 식신 편제에 자기가 재미있어 하는 어떤 영상이라든지, 그죠? 여행이라든지, 그죠? 그런 쪽, 또는 세계 무역이라든지, 또는 국제 관련, 그죠? 세계 관련 그런 무역, 회계, 또는 이제 이렇게 그런 미술, 그죠? 여튼 이 병화, 미디어, 영상 미디어 이런 것을 쓰는 쪽에 식신을 외국에 보내서 이 친구를 집에 돈도 있고 하니까 이 집에서 끼고 모범적으로만 살게 하지 않고, 그죠? 그래서 외국에 가서 아마 이 친구가 자유롭게 공부를 했다면 오히려 이 친구가 아마도 이런 재운에 영상 미디어 이런 쪽에서 유명한 감독이 되었거나 또는 그런 쪽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사업적으로, 그러니까 인성을 잘 활용하는 사업, 그죠? 문화 콘텐츠 이런 쪽에 있어서 상당한 능력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부모의 어떤 결정, 부모의 이 정간정이나 고정관념이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임술일주,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개강백호의 임수사주인데 천개구리로 살고 있는 제극인을 받아서 사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